따뜻한 물을 좋아하고 더운 음식과 양념이 많은 음식을 좋아하죠. 얼굴빛에 검은색이 도는 것은 차다는 의미입니다. 소변의 양과 횟수가 많죠. 그리고 소변색이 맑아요. 따뜻한 계절이 좋고 지구력이 있고 느긋하고, 그리고 가을과 겨울이 오전에 몸이 더 괴롭죠. 이것은 이제 기후 조건이 차가워지면 내 몸이 차가우니까 이제 더 괴롭힘을 당하는 거죠. 이제 양성 체질, 열이 많은 체질은 체온이 높죠. 서늘한 거 좋아하죠. 맥박이 강하고 빠르고, 내쉬는 숨이 강하고 호흡이 짧고 급하다. 내쉬는 숨이 열이 많은 사람들은 그 식히기 위해서라도 쉬 하고 이렇게 숨을 쉬죠. 찬물을 많이 마시고, 당연하죠. 시원한 음식 좋아하고, 식욕이 왕성하고 얼굴색이 붉고, 소변이 적고 양도 적고, 붉은색 소변, 이것은 이제 아주 극심할 때 얘기고, 적당히 열이 많을 때는 누런 오줌이 나오죠. 짙은 노란색. 그리고 추운 계절이 좋고 지구력이 부족하고 조급하고 경솔하죠. 답답하고 참지 못하죠. 그리고 봄과 여름이 오후에 뜨거운 기후 조건일 때 더 힘이 드는 거죠. 자, 오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무국에서 태극, 태극은 곧 음과 양의 두 가지 기운이 존재한다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변화가 오게 되면 오행으로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오행은 다시 이제 태극으로 귀속된다고 했고요. 자, 그러면 오행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 오행은 시간과 공간을 이루는 구조물 사이의 역학적 관계다. 그래서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를 목화토 금수 이렇게 5가지 속성으로 분류를 했고요. 여기서 차가운 기운과 뜨거운 기운의 온도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열에 의해서, 이러한 한열의 온도 변화에 의해서 목화토 금수 5가지 오행의 변화가 온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음양 오행설은 사실 중국의 주역에서 유래가 되는데,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주나라에서 만들어진 역학입니다.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의미하는 거죠. 변화를, 어떤 원리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이제 살펴본 것인데, 중국의 주나라라고 하면 중국 아주 선사시대에 해당이 되는 거죠. 오래된 그런 그 설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중국의 주나라 때 선인들이 이제 우주 만물의 변화를 관찰하면서 이 온도의 변화가 어떻게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살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 변화의 일정한 규칙을 살펴서 연구한 것이 음양오행설이다, 이런 것이고, 그래서 우주 만물을 시간과 공간 속에서 5 요소의 속성과 관계가 있다라고 보고, 우주 만물에 배당하여 오행 귀속표를 만들어지는, 이 오행 귀속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오행 를 조절해서 음양을 조절하고, 그리고 이제 생명 현상을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계절과 오행으로 이제 살펴보면, 요것은 발달 관계에서 생, 장, 수, 장을 놓고 보는 겁니다. 봄이 되면 싹이 트죠. 생입니다. 이거를 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름이 되면 싹이 튼 그 식물이 아주 나무가 무성해지죠. 이게 화. 여름이 되면 이렇게 이제 무성해지고, 또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죠. 이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이것은 거둘 숫자, 수고, 이러한 특성을 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겨울이 되면 이것이 다시 씨앗을 만들어내죠. 아주 응축돼서, 이제 견고하게 응축이 돼가지고, 이제 봄이 돼서 싹을 피우기 위한 영양물질을 저장하는 거죠. 이게 뭐냐? 수입니다. 그래서 생장, 수장의 변화, 이게 발달 단계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장이 돼서 영양이 씨앗으로 만들어지면, 또 봄이 되면 다시 따뜻해지면 다시 이게 이제 싹이 트고, 여름이 돼서 뜨거워지면 화, 그러면 이제 다시 무성해지고,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이러한 변화 또를 일으키는 그러한 것은 바로 이 장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토인데, 이 장하는
이제 두 가지 속성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여름의 더운 기운과 가을의 서늘한 기운이 같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습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장마가 찾아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계절적 변화를 일으키는 여름에서 가을, 또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이제 이러한 그 계절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중앙토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오행이 그 각각 어떤 성질을 지니고 있고 이것은 어떠한 에너지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행과 에너지 작용. 목은 봄이 되면 새싹이 돋아난다고 그랬죠. 이것은 뚫고 나오는 거죠. 땅 속에서 씨앗이. 그래서 뚫고 나가려고 하니 이것도 곡지 위로 수직 상승을 한다는 거죠. 이제 직선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구불곡, 그래서 이 구불곡을 그리면서 나선 운동을 한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곧게 올라가기 위해서 힘드니까 이렇게 올라가죠. 이것도 간목, 을목해서 간목은 곡선으로 쭉 올라가는 것이고 을목은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목의 성질은 뚫고 솟아오른다. 화는 흩어지니 염산, 분산이라고 했고요. 불이 타오르는 모습을 보세요. 이게 이 염증이 이래서 나온 얘기예요. 불이 타서 열이 오르죠. 염증이 생기면 타오르듯 위로 올라가죠. 불은. 그래서 평면을 이룬다. 타고 오르면서 평면을 이룬다는 뜻이고, 금은 이제 모은이 종역, 그리고 이제 하강하는 기운을 갖고 있고, 흩어져서 늘어진 세로종자, 이것은 화해기를 가죽으로 둘러싸서 모아가지고 둥근 입체를 만든다. 이런 의미예요. 수렴한다는 의미죠. 그리고 수는 응고하니 윤하, 부드럽게 돼서 내려가고, 이제 응축, 이제 이렇게 모여든다는 거죠. 물기가 내려와 윤하, 통일시켜서 한 점을 이룬다. 그래서 씨앗을 만드는 거죠. 토는 조화시키려고 하니 가색 조화다. 그래서 심고 거두는 모든 과정이 꽃 조화의 연속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화토 금수의 이 5가지 속성을 잘 이해를 하시면 이 5가지 속성을 가지고 사물을 또는 인간의 마음이나 어떠한 그 행동 변화나 이런 것들도 전부 이 오행으로 구분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가의 동작, 요가의 명상법 이런 것들도, 또는 아로마 에센스 오일의 성질도 이 오행으로 구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성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상생과 상극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음과 양, 특히 오행에서 오행이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상생과 상극이라고 하는 것은, 상생은 서로 도와주는 것이고 상극은 서로 극하는 겁니다. 견제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극하는, 그래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오행의 균형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행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상생과 상극의 원리로 작용이 되는데, 이러한 상생은 도와주는 관계, 욕망과 원동력의 원인이 되고, 상극은 서로 견제를 하기 때문에 절제와 추진력의 원인이 된다. 어느 한 그 행위, 예를 들어서 목의 기운만 너무 강하면 봄만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름이 안 오고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여름이 오게끔 만들려면 봄이 계속 진행되는 걸 막아주는 어떤 힘이 있어야 되죠. 극하는, 견제해주는. 그게 금의 기운이죠. 목은 올라가고 금은 내리는 기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두 기운이 이제 서로 견제를 해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상극의 관계고, 그래서 절제와 추진력. 그리고 목이, 새싹이 돋아야 화가 오죠. 그 목의 따뜻한 기운이 좀 더 강해지면 화의 기운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상생하는 관계. 생명력은 생산과 상극의 힘으로 움직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절제 없는 욕망은 상극 없는 상생,
이게 봄이 계속 봄만 오는 거죠. 계속 뜨거운 기운만 있으면